먼저 시작코로 사슬부터 만듭니다. 요거 시작코 만들 때 꼬리실을 좀 많이 빼놓을게요. 나중에 이 꼬리실에 돗바늘을 깨서 가방 바닥을 마무리를 할 건데 보통 감침질이나 홈질 같은 바느질로 해도 되지만 저는 빼떼기를 할 거거든요. 빼떼기를 하려면 바느질보다는 뜨개질일 때 실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실을 좀 넉넉하게 남겨놓고 사슬을 만들 겁니다. 중간에 모자른 것보다 그냥 남아서 자르는 게 나니까요. 계산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넉넉하게 빼놓으세요. 바늘에 실 한번 감고 그대로 빼나오면 매듭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사슬을 만들 거고요. 요거 시작코니까 너무 빽빽하지 않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주세요. 그리고 개수는 저는 48개를 뜰 겁니다. 코스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4의 배수로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4, 8, 12 이런 식으로 4의 배수로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48개 제가 뜨는 거 보고 참고하셔서 4개 더 적게 하거나 4개 더 많게 하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작코 만들어 주세요. 시작코를 전부 완성했으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거든요. 요 마지막 코를 잡은 채로 코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꼬이지 않게끔요. 사슬을 전부 한쪽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코를 찾는 거예요. 여기가 첫 코거든요. 여기 마지막 코고 첫 코고. 그러면 요 첫 코를 그대로 방향을 틀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첫 코랑 이런 식으로 붙이면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빼뜨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리에 바늘 넣고 여기가 첫 코예요. 지금 이 부분은 매듭이 지어진 부분이니까 코가 아닙니다. 여기가 첫 코고요. 제가 보통 반코를 걸어서 빼뜨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 시작코는 여기다가 할게요. 이렇게 사선으로 두 줄이 걸리게끔 빼뜨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빼고 걸려있는 고리도 마저 빼면 지금 편물이 한 방향으로 잘 붙은 거예요. 이제 기둥코 세우고 1단을 시작합니다. 짧은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먼저 기둥코는 사슬 1개입니다. 사슬 하나 넣고요. 짧은뜨기는 기둥코를 첫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벌어진 부분 보이시죠? 같은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한번 더 해줍니다. 이제 한 코를 뜬 거고요. 모든 코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씩 넣을 건데요. 자, 위치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보시면 이 부분, 그 다음에도 이렇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두 개의 고리가 걸리게 됩니다. 사선으로 두 개의 고리가 걸리게끔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걸어줄게요. 그대로 짧은뜨기 합니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만 하는데요. 두 고리를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반 코씩만 남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똑같이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해주세요. 자,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 줄만 걸어서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도 전체적인 코수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그냥 작품 자체는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바닥면이 예쁘려면 같은 위치에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하실 때에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편물을 잡고 있거든요. 왼손은 왼손대로 편물을 또 잡아당겨 줍니다. 양쪽으로 서로 긴장감을 둬야 코를 줍는 게 편해요. 제가 초보 때에는 뜨개질을 할 때 이게 좀 잘 안 되면
너무 여기를 내가 당겨서 그런 건가? 좀 느슨하게 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뜨개질은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더 잘 죽기가, 코를 죽기가 어렵고 작품 모양도 예쁘지 않게 나오거든요. 너무 세게 당길 필요는 없지만 적당하게 편물 자체의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코 자체가 예쁘고 균일하게 나옵니다. 같은 위치에 똑같이 한 코씩 짧은뜨기를 끝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요. 제가 처음 코바늘을 시작할 때 요 마지막에서 어디까지 떠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한 코를 덜 뜨거나 한 코를 더 뜨거나 매번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코를 일일이 다 세기도 했었어요. 지금 모양 잘 보면 아직 한 코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기 마저 같은 위치에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보면 이 부분이요. 여기는 아까 빼뜨기 한 부분이라 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48개의 코를 다 뜬 거고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요거는 처음에 넣어준 기둥코거든요. 이 기둥코 다음 코, 여기가 첫 번째로 뜬 짧은뜨기예요. 이게 첫 코예요. 그래서 저희는 빼뜨기를 여기에다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둥코 처음에 넣어준 요 사슬 하나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맨 처음 만들어준 짧은뜨기 밑으로는 이렇게 짧은뜨기 코가 생겨 있거든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서 1단을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 48코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1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기둥코 사슬 하나 또 넣고 짧은뜨기 2단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2단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짧은뜨기를 넣는다고 했는데요. 짧은뜨기가 변형된 형태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일반적인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 뜨개지가 좀 옆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휘는 걸 좀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뜨면 뜨개지가 옆으로 기울지 않고 똑바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에 이게 단점이 평상시에 뜨는 거랑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뜨개지 속도 자체가 조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소품일 때에는 이런 방법을 쓰고요. 좀 크게 가방을 뭐 에코백을 뜬다 이럴 때에는 그냥 짧은뜨기를 평범하게 넣는 편입니다. 자, 기둥코 하나 들어갔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첫 코는 역시 기둥코 나온 자리, 요 나온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끌고 나옵니다. 고리 2개 한 번에 빼주면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부터 필요한 만큼 단을 올릴 거예요. 자, 옆 코에도 바늘 넣고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인 짧은뜨기고 방향 바꿔서 이렇게 뺍니다. 고리 2개 한 번에 빼줍니다. 계속해서 고리 2개씩 짧은뜨기를 한 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뜨면 뜨개지가 그냥 똑바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도 떴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직 많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일단은 이 코가 약간 V자 모양에 가깝고요. 2단부터는 X자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 상태로 그대로 필요한 만큼 뜨시면 돼요. 일단은 한 10단 정도를 한번 떠보세요. 10단 정도 뜬 다음에 바닥면 마무리하는 거랑 그리고 라벨링 붙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의 마지막 코까지 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 코 정도 더 떠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누워서 앞에를 잡고 있죠. 얘는 전단에서 빼뜨기 한 부분이라 요거 코가 아니에요. 요건 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작게 보이는 요거는 첫 번째 기둥코. 얘도 코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빼뜨기는 이대로 맨 처음에 떠줬던 짧은뜨기 첫 코 여기에다 해줍니다. 살짝 당겨보면 빈 부분이 없죠? 그래서 코를 놓치지 않고 다 뜬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상태로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만큼 뜨시는데 제가 10단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손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약간 바닥에 놓고 봤을 때 한 요 정도, 이 정도의 높이가 나올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단을 올려줄 상태에서 이제 뜨개지 바닥면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위쪽이에요. 이게 위쪽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럼 이제 꼬리실이 위로 왔죠? 꼬리실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바닥면을 그대로 빼뜨기로 붙여줄 거예요. 반으로 정확하게 접어주시고 반으로 정확하게 접고요. 잘 맞춰줍니다. 48개의 코였기 때문에 24개씩 24번의 빼뜨기를 해야 돼요. 빼뜨기가 반이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코를 잘 맞춰주시고요.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반코 반코씩, 자, 뜨는 건 반대쪽부터 뜰 거지만 맞추는 건 여기서부터 맞출게요. 요거 여기 이렇게 대칭으로 끝까지 코를 맞춰줍니다. 여기 맨 처음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처음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고리를 그대로 빼줍니다. 그 다음 그대로 빼뜨기. 바닥면이니까 벌어지지 않게끔 살짝씩 당겨가면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고리를 걸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끝까지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똑같이 빼뜨기 합니다. 여기 제일 끝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빼뜨기를 한 다음에 제자리에 실 빼주세요. 단단하게 당겨서 매듭 한 번 더 지어주시면 바닥면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닥면을 붙이고 나면 모양이 좀 잡혀요. 좀 전까지는 좀 뒤틀렸거나 여기가 좀 늘어나 보이거나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바닥면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양이 똑바로 잡힐 겁니다. 이제 남은 꼬리실은 여기 한번 더 매듭을 지어주고 적당히 잘라주세요. 제자리에 매듭 한 번 더 지어서 실 잘라줬고요. 요거 실 남은 것도 쓸 거니까 잠깐 놔두고 여기 이제 좀 짧아진 이 꼬리실은 돗바늘에 꿰서 바닥면에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숨기시면 요 가방 바깥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요 가방 바닥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세요. 왔다 갔다 바닥 쪽으로 숨겨줍니다. 요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또 뒤집었을 때 밖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 반코씩만 몇 번 걸어서 숨겨줍니다.
남은 실은 적당히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제가 이 꼬리실을 돗바늘로 처리하기에 약간 짧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몇 번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대로 잘라줄게요. 그런 다음에 요거 아까 남은 꼬리실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반으로 두 줄로 나눠서 준비를 해 놓고 이제 이걸로 라벨을 붙여 줄게요. 저는 가방 바닥 쪽에다가 핸드메이드 라벨을 붙일 건데요. 지금 이게 가방 안쪽이에요. 그래서 다시 뒤집어 줘야 돼요. 이렇게 뒤집고 나면 가방 바닥이 깔끔하게 완성이 돼 있고요. 적당한 위치에 요 핸드메이드 라벨을 붙일 건데요. 저는 이거 지금 아래쪽에다 붙일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붙이는 건데 다 완성된 다음에 요 위쪽 가운데 이 위치도 괜찮거든요. 뭐 원하시는 위치에 따라서 요 작업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잡아 놓고 여기 꼬리실 남은 거를 돗바늘 이용해서 뒤쪽에서 묶어 주시면 돼요. 요거 만드는 거, 요 붙이는 거는 제가 지금은 생략할게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다시 그대로 필요한 만큼 단을 올리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가 기울지 않게끔 필요한 만큼 단을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 36단을 떴고 전체 16.5cm, 휴대폰을 넣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가방 입구가 오픈 상태인데요. 저는 작은 가방일 때에는 그냥 오픈형으로 놔두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물건이 쏟아질 게 걱정인 분들은 간단하게라도 가운데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퍼를 달면 물론 깔끔하고 튼튼한데 지퍼 다는 거는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들어요. 단추를 달면 조금 더 쉽게 마감을 할 수 있는데 단추를 밖에다 다는 것도 되고 이런 자석 단추를 간단하게 안쪽에다 붙여 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안쪽에 자석 단추를 붙일 때에는 여기에 이만큼 밖으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석 단추를 이렇게 붙였다면 이만큼은 쓸 수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정도를 위쪽으로 더 떠주셔야 돼요. 마감할 방법 선택하시고 넣을 물건 높이 계산하셔서 오픈형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단추로 마무리하시거나 이 부분은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요거 가방 끈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가방 끈을 달아줄 건데요. 가방 끈은 그냥 새우뜨기로 달 겁니다. 새우뜨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대로 이어서 달 수도 있지만 새우뜨기는 이 편물을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가방 끈에 달린 부분이 가방이 통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마지막 단 빼뜨기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실 빼서 끊어줄게요. 돗바늘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남겨서 끊어주고 가방 끈은 새우뜨기로 따로 만들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뜨기 시작하려면 먼저 사슬 2개가 필요해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았다가 그대로 실 당겨서 빼주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로 사슬 하나, 둘.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사슬 보이시죠? 이 첫 번째 사슬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빼주세요. 바늘 허리에 고리 2개가 걸려 있습니다. 한 번에 빼주세요. 그런 다음 이 새우뜨기는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뜨개질을 돌릴 거예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밑에 실 보이시죠? 요 실 하나 걸어서 그대로 2개의 실을 한 번에 빼주세요. 다시 뜨개질 돌립니다.
지금부터는 이 밑으로 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여기 같이 모여 있죠. 이 두 개의 실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바늘 허리에 고리가 세 개가 걸리죠?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빼고 다시 생긴 두 개를 빼줍니다.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뜨개지 돌려주면 또 실이 두 개가 보여요. 걸어주고 앞에 두 개를 빼고 남은 두 개를 뺍니다. 두 개의 실을 바늘에 걸어주고 두 개 빼고 다시 두 개 뺍니다. 이걸 무한 반복해서 필요한 길이만큼 만드시면 돼요. 몇 개 더 만들어 보면 새우뜨기 모양이 보일 거예요. 두 개, 두 개. 새우뜨기 맨 처음 시작하는 데가 좀 안 예쁘거든요. 적당히 길이를 어느 정도 떠보면 전체적인 모양이 잡힐 거예요. 빼뜨기하고 남은 꼬리실도 돗바늘에 꿰서 안쪽으로 깔끔하게 숨겨주시고요.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새우뜨기 끈을 양쪽에 똑같이 달아줄 겁니다. 이 새우뜨기 끈은 처음에 만들면 방향이 좀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좀 짧아지는데 이거 끝까지 한번 당겨서 펴주셔야 돼요. 당겨서 펼치면서 방향도 한쪽으로 예쁘게 맞춰주세요. 처음에는 좀 꼬여 있어서 길이가 짧을 수 있는데 적당히 당겨주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종적인 가방 끈 길이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꼬리실을 이용해서 가방을 달 거기 때문에 이 꼬리실을 좀 길게 남겨주시고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양쪽에 적당한 위치에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 코 정도에 집중적으로 하면 너무 이쪽이 좀 늘어지거든요. 한 3코. 3코를 이용해서 넓게 고정을 해줄게요. 튼튼하게 여러 번 바느질 합니다. 여기 요 끝에 같이 이용해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줍니다. 가방 끈 연결 부위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방향이 좀 잘못됐네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가방 부자재 중에 D링이나 O링 같은 금속 링을 이용해도 예쁘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3개 당겨주시고 요 옆코도 이용해서 같이 떠줍니다. 한 3코 정도에 걸쳐서 새우뜨기 끈을 튼튼하게 달아주세요. 양쪽 똑같이 반복해 주시고 안쪽에서 매듭 지은 다음에 역시 남은 꼬리실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똑같이 가방끈을 튼튼하게 달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구입한 레이스인데요. 잘라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주변에다가 한번 붙여줄 겁니다. 일단은 길이를 좀 넉넉하게 계산해서 잘라줄게요. 좀 여분을 두고 자르셔야 돼요. 이 레이스 같은 경우에 이 끝에가 조금씩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단을 반 접어서 끝단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좀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이 레이스는 양쪽 다 풀리지 않게끔 충분히 안쪽으로 접어서 여러 번 바느질을 왔다 갔다 튼튼하게 한번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방 주변에다가 레이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붙일 때에는 간단하게 뭐 홈질이나 박음질 같은 바느질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글루건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글루건을 쏘실 때에 지금 보면 레이스 자체가 구멍이 많기 때문에 글루를 그냥 이렇게 두껍게 한 줄로 쏘시면 안 되고요.
하면서 살짝 펼쳐 주셔야 돼요. 요거 살짝 펼쳐 주고 그리고 나서 레이스를 위에 꾹 눌러 주시면 생각보다 제법 튼튼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겉으로 요 본드가 새어나오지 않게끔 넓게 펼쳐 주시는 게 요령이에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요즘에 방 안의 실내 온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글루 자체가 금방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 레이스가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좀 따뜻하게 높여주고 나서 글루건을 이용하시거나, 조금 요령이 없으신 분들은 겨울에는 글루건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바느질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미니 가방을 완성했습니다.